그날 며느리는 제 방문 앞에서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냄새가 좀 환기 자주 시켜야겠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72 김태수입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기계 설계를 하며 현장을 오가다 은퇴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서 산 지는 2년 반쯤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사시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며느리도 걱정되니까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작은 공구함 하나였습니다. 공구함에는 낡은 모터 기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프레임에 돌아가지 않는 모터가 달린 손바닥만 한 물건이었습니다. 배선은 테이프로 임시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왜 가져가세요? 버리시죠. 아니다. 고쳐 쓸 수 있어. 고쳐서 뭐 하시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날 며느리가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책상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아, 그리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아침엔 손주가 먼저 쓰니까. 시간 조금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신문 보고 저녁에는 아들 가족과 같이 밥 먹었습니다. 손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치워라. 아들이 한 번 말했지만 손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6시 반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먼저 드세요. 저희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왜? 손주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그 말은 며칠째 반복됐고 저는 어느새 혼자 먼저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국과 식은 밥을 먹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창문 좀 자주 여세요. 왜? 냄새가 좀 나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냄새가 나나?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방을 오래 닫아두시면 공기가 안 좋잖아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2번 했습니다. 며칠 뒤 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며느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금방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열어두시면 좋아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방문을 자주 열어뒀습니다.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이미 손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저는 집 화장실을 두고 밖 공중 화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화장실. 집에 화장실 있잖아요. 손주가 쓰고 있어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4-5가지였는데 어느 날부터 2-3가지가 됐습니다. 아들 가족 식탁에는 여전히 4-5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반찬이 다르지?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자극적인 거 안 드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아버님 것만 따로 준비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이 드시면 싱겁게 드셔야 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모터 기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프레임을 닦았습니다. 녹이 손에 묻었습니다. 모터를 분해했습니다.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기계 좀 고치고 있어. 며느리가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거 만지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쉬세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고쳐서 뭐 하시게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다치시겠어요. 그만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계를 다시 공구함에 넣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방에서 계속 기계 만지시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옛날에 쓰던 거 좀 고치고 있어. 왜요? 그냥.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런 거 하실 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다치시면 어떡하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싱겁게 드셔야 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다시 분해했습니다.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끊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멈춰있던 모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옆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내 때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아버지 챙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뭘 요구한 적 있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가슴이 눌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요양시설 같은 데 계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요양시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쉬실 수 있는 곳이요. 며칠만 다녀오시면 돼요. 내가 병자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모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휴대폰만 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짐 좀 싸세요. 왜? 며칠 쉬러 가시기로 했잖아요. 나는 안 가겠다고 했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다녀오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어디로? 조용한 곳이에요. 공기 좋고 쉴 수 있는 곳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가지를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공구함을 봤습니다. 낡은 기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두고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왜? 필요 없잖아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오후에 출발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기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모터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가요.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지나갔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외딴 곳이었습니다. 단층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며칠 쉬시라고 준비한 곳이에요. 집은 오래돼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문.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난방은 안 켜져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방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며칠 뒤에 데리러 올게요. 전화는? 휴대폰은 집에 두고 오셨잖아요. 왜? 여기 신호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어둠이 집을 채웠습니다. 난방이 없어서 추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데리러 올게요. 하지만 며칠 뒤에 정말 데리러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2개, 생수 2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고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릇에 담아서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논밭이 보였습니다. 멀리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길은 피포장길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500m쯤 걸었을 때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간판도 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앉아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에 데리러 올게요. 며칠이 얼마나 될까요? 이틀, 사흘, 일주일. 시계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해가 움직이는 걸 보며 시간을 짐작해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차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의 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라면을 하나 더 끓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옷을 한 겹 더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요양시설 같은 데 계시면 어떨까요? 요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그냥 버려두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다녀오시면 돼요. 잠깐이 얼마나 될까요? 손주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빈라면 봉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이 남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씩 마셨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 대여섯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혹시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전화기 없어요. 휴대폰도 잘 안 돼요, 여기. 그럼 가게 같은 데 없습니까? 가게? 여기 가게 없어요. 장 보려면 읍내 나가야 돼요. 읍내가 어디 있습니까? 차로 30분? 할머니는 다시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반병이 남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참았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셨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도 난방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데리러 올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생수병을 들었습니다. 반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냄새 난다 해서 한기했고 화장실도 양보했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기계 만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이었습니다. 병이 비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데리러 올게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여기 두고 갔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기계를 만졌습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쳤습니다. 김 기술자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짐이 됐습니다. 냄새 나는 노인, 쓸모없는 노인, 방해되는 노인, 결국 버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김 부장님 맞으시죠? 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저 박민수입니다. 대광기계 다닐 때 뵀었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박민수입니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박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왜 여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가요. 박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빈집이 멀어졌습니다. 물 드세요. 박민수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조금씩 마셨습니다. 반병을 마셨습니다. 병원 안 가도 돼. 아니에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읍내가 보였습니다.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네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요. 링거를 맞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가 끝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 다행이네요. 차에 탔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 집에 계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장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저 따라오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렸습니다. 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으세요. 밥 차릴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밥상이 나왔습니다. 국 반찬 밥.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반을 먹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박민수가 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 집에 계셨어요? 진짜 궁금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데려다 뒀어. 가족이요? 며칠 쉬라고 했어. 데리러 온다고 했어. 며칠이나 거기 계셨어요? 닷새.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닷새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연락은 안 하셨어요? 휴대폰이 없었어. 지갑도 없었어. 그럼 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그 동네 지나가다가 봤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다시 보니까 부장님 같더라고요. 그래. 혹시나 해서 차 세우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박민수는 그날 일부러 그쪽 길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동안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괜찮겠어. 괜찮아요. 저 혼자 사는데 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박민수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쉬시고 내일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 제가 지금 작은 기계 공장 하나 운영하는데요. 거기 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사실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거든요. 부장님이 보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늙었어. 실력은 안 늙었잖아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박민수의 공장은 작았습니다. 건물 하나에 기계 몇 대, 직원 서너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어? 소형 부품이요. 주문 받아서 만들고 납품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박민수가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기계 좀 보세요. 다가갔습니다. 낡은 기계였습니다. 모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어 박스도 있었습니다. 제 집 공구함에 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작동이 불안정해요. 멈췄다 돌아가다 반복하거든요.
수리기사 불렀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요. 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모터를 만져봤습니다. 공구 있어. 여기요. 공구함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내 제어 박스를 열었습니다. 내부를 후어보니 배선 하나가 헐겁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배선을 다시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박스를 닫았습니다. 한번 돌려봐. 박민수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됐네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부장님이에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뭔가 해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옛날 모델이네. 네, 20년 됐어요. 새 거 사려고 했는데 비싸서요. 이 방식으로 만든 기계는 이제 별로 없어. 맞아요. 그래서 고칠 줄 아는 사람도 없고요.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좀 일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저 혼자서는 이런 거 못 고치거든요. 부장님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손은 안 늙으셨잖아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급여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박민수의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 안 하세요?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해. 걱정하실 텐데요. 안 해. 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공장에 나갔습니다. 기계를 보고 고쳤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보면 대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해요? 여기 돌리면 돼. 이 부분이 자꾸 헐거워지는데요. 이렇게 고정하면 안 헐거워져.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큰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근데 좀 까다로워요.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부품인데 도면이 불완전하거든요. 도면을 보니 20년 전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해봐도 돼? 물론이죠.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치수를 수정했습니다. 이틀이 걸려 완성된 도면을 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박민수가 도면을 보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여기서 계속 일하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요.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요? 응. 박민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 다음날 박민수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제 집 근처예요.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월세는 제가 보증금만 도와드릴게요. 급여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부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사준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기계를 보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박민수가 급여를 줬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었습니다. 휴대폰도 싼 것으로 샀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같이 살아요. 싫어. 왜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됐어. 아버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끝내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날 휴대폰을 켰더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손주도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 아버지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없어. 아버지, 제발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아버지 계신데 근처 어디든요.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카페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뭘 용서하라는 거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그 집에 두고 온 것이요. 며칠이라고 했지. 죄송해요. 며칠이 한 달 넘게 가는 줄 알았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아버님 모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버렸어.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쉬시라고.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휴대폰도 안 줬어. 지갑도 안 줬어. 음식도 라면 2개뿐이었어. 그게 잠깐 쉬라는 거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싫어. 왜요? 너의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해. 돈은 어떻게 하시고요? 내가 벌어.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버세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냄새나고 불편하고 방해되는 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기계도 고치고 도면도 그려. 돈도 벌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옛날 후배라면서요? 아버지 요즘 일하신다면서요. 그럼 생활비는 좀 여유 있으세요? 이해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없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일하시면 돈 받잖아요.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가족.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를 빈집에 버린 사람들이 가족이나.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이제 끝이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고 너희도 내 가족이 아니야.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할 말 없어. 아버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끝났어. 아버지, 멈춰 섰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 하지만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았어. 아버지, 나도 이제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고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기계 앞에 서서 다시 공부를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고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공구함에 있던 낡은 기계. 아들 집에 두고 왔습니다. 다시 찾으러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기계가 없어도 저는 여전히 기계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 기계를 보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녁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산책하러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받습니다. 지웠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도 지웠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았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공장에 갈 것입니다. 기계를 보며 일을 할 것입니다. 혼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눈을 감았고 편히 잠들었습니다.